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의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 저희가 이제 정규반에서 이제 매일 문제풀이를 하는데, 그 문제풀이의 제가 일부분만 지금 그 샘플 강의로 공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재는 이제 저희 정규반으로 이제 오시면은 그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일단 지금 샘플 강의에서는 문제를 직접 올리는 것보다는 일단 제가 그 문제에 대한 그냥 설명을 쭉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톨츠 문제인데, 톨츠는 이제 불법행위라고 해서 민사에 해당하는 그런 과목이죠.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있으면 어떤 그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소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문제는 제가 팩트를 읽어드리면 A wind farm was constructed on the open land next to a gas station where a mechanic is employed. 자,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은 그 바람으로 이제 바람을 생산하는 농장이 지어졌다는 얘기죠. 이제 오픈랜드, 이제 그 평야에. 근데 그 오픈랜드가 어디 옆에 있냐면은 기술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가스스테이션, 주유소 옆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윈드 팜이 있으면 그 옆쪽에 이제 가스 스테이션이 있고요. 가스 스테이션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미케닉 기술자가 고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팩트 분석을 할 때 그 문장 이 한 단어 하나를 그냥 무심코 넘기시면 안 돼요. 이게 그 단어 하나가 다 의미가 있게 쓰여졌기 때문에 다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The huge windmills generated electrical power and oscillated at low speed, resulting in a very low frequency but high amplitude sound waves that caused extreme discomfort in a substantial minority of people. 문장이 길었어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주 거대한 풍차가 지금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아주 낮은 스피드로 오실레이트 돌아가고 있었죠. 자, 풍차가 전력을 생산하고 그리고 이게 낮은 속도로 움직임. 자,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가 됐냐면 very low frequency, 그러니까 아주 낮은 frequency를 갖고 있고, but high amplitude, high amplitude는 이제 공항에서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폭이 크다는 얘기죠. 사운드 웨이브, 음파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었다. 근데 그 음파가 뭐를 초래를 했냐면 substantial minority of people. 자, 음파가 아주 적은 사람들에게 아주 극단적인 불편함을 초래했다. 자,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일단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The mechanic is one of the people adversely affected by such sound waves. 그러니까 이 기술자, 위에서 말한 기술자, 그 기술자가 그 피해를 당한 그 소수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자, 그게 이제 세 번째 문장이고요. Vibration from the windmills gave him severe headaches and upset his immune system. 구체적으로 뭐 피해를 나타내자면 그
풍차에서 나온 바이브레이션, 진동 같은 거겠죠. 진동이 그 극단적 어떤 심한 두통과 면역 시스템을 두통을 만들었고 면역 시스템을 파괴했다. 자, 이런 식으로 팩트가 주어져 있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If the mechanic brings an action for nuisance against the owners of the wind farm and loses. 자, 그 기술자가 nuisance라는 지금 소를 제기했죠. 누구를 대상으로? against 저 풍차 주인이죠. 자, 그런데 졌다. 기술자가 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What is the most likely explanation? 자, What is the most likely explanation? 이 의미는 뭐냐면은, 자, 판사가 법원에서 어떤 근거로 자, 그 원고 패소를 결정했을까, 이런 얘기죠. 자, 졌어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문제를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한 가지 분류는 저번 1번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봤던 팩트를 읽고 그냥 커먼 센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분류는 뭐냐면은 진짜 법리를 명확하게 알고 그 분석을 해서 그걸 암기를 해야만 풀 수가 있는 문제. 자, 어떤 것이 더 어렵냐 쉽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좀 갈리겠죠. 말하자면 이것은 룰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고, 자, 그래서 일단 뉴센스가 뭔지 알아보면, 여러분들 뉴센스는 뭐냐면은 내 삶에 어떤 누군가가 방해,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프라이빗 뉴센스와 퍼블릭 뉴센스. 자, 이거는 제가 문제를 다시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번은 이제 선택지를 보시면 Sound waves are not the kind of physical phenomenon on which liability for nuisance cannot be based. 자, 음파는 자, nuisance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였죠. 자, 이거는 뭐 커먼 센스로 봐도 A는 당연히 제외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할 때 뭐 아주 큰 소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죠. 누구나 생각해도 저 사람이 어떤 예를 들어서 옆에 지나가는 트럭이 아니면 옆에 어떤 공장에서 굉장히 큰 소음을 내고 있다. 그러면 옆에 사는 가정집 주부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파 역시 그런 뉴산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A는 당연히 제외가 되겠고요. 자, B번은 아주 답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선택지인데, The owners of the wind farm, 풍차 소유자가 cannot generate power without producing the offending sound waves. 자, 그렇게 음파를 만들어내지 않고는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Despite their best efforts to find an alternative technology. 그러니까 정말 대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봤지만 자, 풍차 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음파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나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파를 만들어내지 않고는 내가 전력을 생산할 수가 없다 라고 자 디펜스를 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자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보면 아이고 이거 At least 6 out of 10 people are not affected by low frequency sound waves. 그러니까 적어도 10명 중 6명은 자 음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말하자면은 음파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뭐 소수란 이야기죠. 자 근데 이것은 당연히 뒤에 뉴센스 룰에서 다루겠지만 전혀 뭐 답이 될 수가 없는 지금 선택지죠. 왜냐하면은 뭐 10명 중에 2명만 피해를 봐도 그거는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프라이빗 뉴센스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C는 당연히 제외가 되겠고, 자 결국 B와 D의 싸움이 되겠는데 The mechanic neither owns nor rents the gas station at which he works. 그러니까 기술자가 그 주유소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그냥 직원일 뿐이지 지금 거기 그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주인이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렌트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제 룰을 보면은 이게 답이 정해지는데요. 뉴센스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뉴센스와 퍼블릭 뉴센스. 일단 퍼블릭 뉴센스만 보면 unreasonable interference with the health, safety or property rights of the community. 자 커뮤니티라고 나와요. 자 커뮤니티는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소수의 사람들보다는 지금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때 그럴 때 적용할 수 있는 법리라는 얘기죠. 퍼블릭 뉴센스는. 자 그러면 이 팩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팩트는 퍼블릭 뉴센스는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퍼블릭 뉴센스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다는 우리가 판단이 서야겠죠. 자 그럼 우리는 프라이빗 뉴센스라는 룰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겠죠. 자 unreasonable interference with the 원고의 use of enjoyment of land. 자 원고 입장에서 자신의 그 주장을 입증을 하려면 이 모든 엘리먼트들 unreasonable interference 그리고 peace, use or enjoyment of land를 다 입증해야 돼요. 하나하나 이 요소 엘리먼트들 다. 자 그러면 피해 use or enjoyment of land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땅을 사용하고 그것을 즐기는 과정이 있었다. 그럼 땅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있죠. 그럼 땅을 사용한다는 건 의미가 뭐예요?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땅을 임대한 사람만이 지금 이 프라이빗 뉴센스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엘리먼트를 만족하지 못하면 이 엘리먼트 자체 하나 이게 다 만족시켜야 된다 그랬죠.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사람은 자 원고는 질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일단 D가 아주 명확하게 이 엘리먼트를 지금 깨버리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B가 왜 답이 안 되는지를 봐야겠죠. 자 B는 당연히 그러면 unreasonable interference 요거와 관련이 있겠죠. 자 그러면 unreasonable interference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커먼 센스로 생각할 때는 unreasonable interference는 자 비상식적인 방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비상식적인 방해라고 하면 우리가 당장 떠올리는 게 어떤 게 되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런 음파를 만들어냈는데 음파가 진짜 너무나 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그 풍차 주인이 그 뭐 자기가 좀 이런 음파 같은 것을 좀 없애려는 노력도 안 하고 뭐 그냥 대충 뭐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음파가 막 사람들을 방해하도록 놔뒀다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unreasonable interference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저 B번 같은 경우 딱 봤을 때 음파를 전혀 대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왠지
이게 reasonable interference라고 해서 이거를 입증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도 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unreasonable interference를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 자, unreasonable interference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냐면, injury outweighs the utility of the disconduct, 이것을 보여주는 어떤 팩트가 있어야 이 unreasonable interference 인정한다는 얘기죠. 자, injury는 뭐예요? 피해가. the utility of the disconduct는 뭐예요? 즉 전력을 만들어내는 그 유용성보다 피해가 커야 된다. 이런 어떤 두 가지를 비교하는 그런 설명이 있었어야 되죠. 자, 근데 B는 그게 부족하죠. 일단은 뭐 utility of disconduct의 어떤 일부분은 좀 해설이 될 수 있겠어요. 야, 이 전력을 만들어내는데 이 전력의 유용성이 있죠. 분명히 사람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사람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력이니까. 자, 그런 유틸리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자, 이 피해, 예? 원고가 당하는 이 피해가 그거보다 분명히 커야 한다는 얘기죠. 그 비교를 했어야 돼. 심한 두통을 만들고 면역 시스템 파괴했다는 어떤 그런 이 피해와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 사람들에게 주는 효용보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받는 피해가 크다는 어떤 그런 설명이 있었어야 B가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답은 명확하게 D가 되는 이유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엘리먼트들을 깨버렸기 때문에 D가 설명이 되는 거고요. B는 그에 비하면 한 30% 정도 부족한 설명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답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D번이 답이 되어야겠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룰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더라도 그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함정처럼 나타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의에서 짚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